여러분, 설득 잘하고 싶으세요? 자, 고객을 상담할 때 하는 말부터 주변의 소중한 지인을 설득할 때 하는 말까지 오늘 그 핵심을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책, 김주화 작가님의 짜잔! 말이 술술 나오고 싶은데 말술사. 첫째,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라고 설득하고 싶을 때는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를 써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거 하나만 좀 고쳤으면 좋겠네. 야, 이것 좀 고쳐요 라고 말하려니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저 사람이 또 다른 데서 저럴까 봐 정말 걱정되네. 자,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도움의 말을 해주면은 그 말이 잘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섣불리 이렇게 좀 고쳐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반응은 어떨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끼게 될 것이고요. 인간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건네고 싶을 때는 좋은 점부터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자, 예를 들어서 목소리 톤이 유난히 높은 사람에게 톤을 좀 낮추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A와 B 중에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A. 말할 때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 귀가 좀 아파요. 톤 좀 낮춰보세요. B. 참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할 때 목소리 톤을 좀 더 낮춰보면 어떨까요? 훨씬 더 전문성 있게 느껴질 것 같아서요. 자, 이처럼 부정어보다는 무엇이요? 그렇죠. 긍정어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한번 가볍게 연습해 볼까요? 늦지 마라 라는 말보다는 15분 정도만 일찍 와줄 수 있어요? 시끄러워. 이 말보다는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둘째,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방, 즉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옷가게에 가서 초록색깔 투피스를 한번 입어봤어요. 그런데 허벅지 부분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못 사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판매원 분께서 딱 맞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억지 칭찬을 하셨어요. 함께 갔던 지인의 표정을 봤는데 지인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안 어울린다라는 소리죠. 고객인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옷만 그냥 팔면 그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칭찬한다고 해서 그 옷을 살까요? 저는 안 샀습니다. 이렇게 판매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시면은 훨씬 설득이 잘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고객의 몸이 글래머인 경우 고객이 옷이 작아서 난처해할 때 글래머이시니 더 라인이 예쁘게 빠지는 옷으로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혹은 상대방에 따라 콤플렉스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승화시켜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다. 실제로 저의 단골 옷가게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거기랑 단골이 됐을까요? 바로 그 사장님께서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민소매에 무릎 길이 정도 오는 원피스를 찾는다. 좀 품이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장님께서 옷을 다 찾아봐 주세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제가 찾는 스타일의 옷이 그 브랜드에 없었어요. 분명 다른 옷가게의 판매원 분이라면은 이때까지 입었던 옷 중에서 이런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더라. 이걸 사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찾으시는 옷이 없네요. 제가 꼭 찾아서 다음에 먼저 연락드릴게요. 이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객의 지갑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말술사의 프리미엄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다면 지금 검색창에 마리술술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머릿속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상상하게끔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 판매원 A와 B가 있어요. 이때 내가 고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느 판매원에게 살지 결정해 보세요. A. 이 차는 연비가 좋고 주행할 때는 안정감이 좋아요. B. 차를 뽑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나요? 이 차에 어떤 분을 태우고 싶으세요? 상품 설명을 나열하기보다 고객을 상상하게 도와주세요. 차의 성능에만 치중하기보다 고객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고객이 새 차에 가족이나 애인을 태우고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하는 상상을 할 수 있게 자극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헬스를 한번 해보려고 한 트레이너 분께 상담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고객 상담을 해주셨어요. 제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머슬 땡땡 대회에서 우승도 했고요. 또 우리 동네에서 여기가 운동기구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우승한 거 좋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게다가 좀 거들먹거리는 그런 목소리로 들려서 조금 더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고객이었던 저는 어떤 점이 궁금했을까요? 저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지, 특히 허리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어떤 훈련을 받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탄탄한 몸매와 건강관리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께서 그때 그 트레이너 분이시라면 어떤 말로 설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고객의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상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입으로 뱉는 연습을 해주셔야 진짜 나의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말이 술술 나오는 꿀팁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한다고요? 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부터 해주세요. 부정어보다는, 그렇죠, 긍정어로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둘째, 판매를 하는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방, 즉 고객의 편이 돼서 말씀해 주세요. 셋째, 고객이 원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해 보세요. 자, 오늘 함께 배운 말이 술술 나오는 꿀팁, 주변의 소중한 지인에게도 전해주시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자, 혹시 말술사님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저 말술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